반갑습니다. 교육 컨설턴트 이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교육 컨설턴트보다는 대치동 샤론 코치를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지난주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강의를?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드디어 닥쳐오는 사춘기.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나. 물론 저도 어머님들하고 똑같죠. 똑같이 실패하고 울고 나는 왜 쟤네들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는 어찌 보면 더 힘들었던 게 외국에서 사춘기를 보냈어요. 제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단기 유학을 가게 됐어요. 외국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여하튼 주 목적은 그래 영어 공부를 한번 제대로 시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해외 생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춘기 플러스 민족 감정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사이에서 아시아는요. 남모를 그런 또 고충들이 있겠죠. 여하튼 아이가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조아리고 돌아오고 통역 쓰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춘기를 보내고 왔습니다. 작은 아이는 다행히 어렸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없었고요. 큰 아이가 사춘기 힘들었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나는 바보 같은 엄마였구나. 난 정말 멍청했구나. 너무 많이 느꼈어. 나는 그때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잘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돌아오면 참으로 멍청한 엄마였다. 그 이유는 제가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사온 선물을 드리면서 아우 잘 지냈죠? 어떻게 지냈죠? 우리의 수학학원 어디 갈까요? 이거 물어봤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려준 게 제일 좋은 학원 리스트였어. 국어는 어디, 수학은 어디, 영어는 어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학원에 넣었어요. 이게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담근 겁니다. 아이가 2년 반 정도 공백이 있으면 당연히 빵꾸가 있겠죠. 사상 누각이죠. 그렇죠. 기본을 닦아야 될 판에 2년의 공백은 잊어버리고 남들이 가는 좋은 학원에 아이를 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는 모르는 채로 앉아있는 거죠. 그날 공부하는 거는 배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간을 하다 보니 애는 지치고 나는 화가 나고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거기다가 남편도 또 보아하니까 엄마랑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제일 화나요? 아빠가 화나죠. 집안이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그러면서 곧 바로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응?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아이 울고 엄마 울고 남편은 미련한 부인을 둔 덕에 화나고 여하튼 불행한 나날이었어요. 불행한 나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질이 슬로우형이에요.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이를 한글을 못 배우고 학교를 넣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요. 꼬박꼬박 공부하는 굉장히 고지식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5학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이랬어요. 엄마 왜? 운동장에 5,000원이 있어. 그래서 그냥 왔어. 근데 애가 좀 있어 없어졌어. 얘 어딜 갔나? 없어졌어. 누가 집어갔대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아시죠? 얘는 한번 기억을 하면 오래 걸리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슬로우형이에요. 제가 1강에서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죠. 아이의 특성이 이런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입이 방정이지. 너는 외고 가야 돼.
그것도 조내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겹치면서 제가 또 학원 선정을 잘못하면서 내신 관리를 미흡하면서 얘가 특목고를 떨어졌죠. 결국 엄마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자신감을 잃었죠.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적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많이 재미없다고 부러워하고 친구들. 그래서 제가 고1 때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먼저 사과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마음이 미안해. 그런데 인생은 길어. 그리고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네 친구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아이랑 같이 매일 멀리 경기도 가평까지 해서 시험도 보고 준비도 했어요. 예, 그런 과정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초보 엄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 드시죠? 아이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린 다 초보인데. 그러면 둘째는 잘하느냐? 비슷해요. 둘째 아이는 한국에서 사춘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또 주책을 떨었어. 아니야, 이건 아빠가 주책을 떤 거야. 아빠가.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A 아파트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B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그냥 다니던 학교를 다니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학을 시킨 거야. 그게 6학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멍청한지 알겠죠. 나는 이런 엄마예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를, 멀쩡한 아이를 내가 전학을 시킨 거야. 근데 어떻게 해? 얘는 굴러온 돌이잖아요. 이미 박힌 돌이 있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절대 초등학교 때 전학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베스트 프렌드, 또래 친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여튼 아이는 인간관계를 되게 어려워했고 또 이 아이의 특징이 다른 아이보다 1년 어렸어요. 제가 아이를 30에 낳고 둘째를 34세 낳다 보니 마음속에 나는 늙은 엄마였었어. 늙은 엄마. 그러니까 어떻게 1년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학교를 먼저 보낸 거야. 주책이지 또 주책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해도 사회성이 떨어진다. 대인관계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say no, 거절에 약합니다. 예, 아쉽죠. 예, 그래서 얘는 어려운 초등 시절을 보내고 그런데 다행히 공부는 잘했어요. 왜냐? 어릴 적부터 제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춘기를 겁내지 마세요. 사춘기를 쉽게 이기는 방법은요. 첫 번째, 사춘기 오기 전에 공부 습관을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부모랑 친해져 있으면 돼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와 라포가 형성이 돼 있으면 친밀도가 형성이 됐으면 아이는 기다려요. 또 하나 세 번째 아이의 꿈이 있으면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 야 초사야 지금 다 나 공부를 시킬 거야. 이때 사춘기가 왔어. 애 눈빛이 사악하게 걱정이 아니라 제가 수학을 못 따라할까 봐 걱정이야. 우리는.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얘 남들은 지금 2년 선행했대는데 이거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춘기가 되면 일단 엄마가 움찔해지죠. 어떻게 빨리 넘겨야 돼. 아이들은 슈퍼 갑질을 합니다. 슈퍼 갑질. 갑질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슈퍼 갑질. 무조건 요구하죠. 이거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오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쿵쿵쿵 걷고 문 꽝 닫고. 용서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요구와 욕구를 구분하자. 본능적 욕구 구분해야 돼. 뇌가 복잡해지고 지도 마음 조절이 안 되고 정신이 없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버릇없는 거는 용서 안 된다. 여기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 어른이 계셔. 어서 그런 걸음걸이를 걸어.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왜냐? 아이가 엄마랑 친밀하게 지내다 이제 엄마한테 대들기 시작하죠. 일단 키가 우리보다 커요. 이렇게 내려다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째려봐. 그러고 이래. 그럼 우리 안달이나. 왜 그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사춘기 때 엄마가 해서는 안 될 말.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 두 번째, 말 걸지 말자.
이렇게 하셔야 돼. 가만히 있어. 그냥 책을 봐. 애가 올 시간이면 책을 막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애가 퉁퉁도 거리도 않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신기하잖아. 쳐다봐. 그런 다음에 우리 냅둬요. 그냥 냅둬. 그럼 자기가 너무 아쉬우면 와요. 엄마 이러고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엄마 이렇게 오는데 어제까지 그 가증스러운 태도가 생각이 나서 뭐야? 이러면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만난 남자처럼 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애가 요구하죠. 쿨하게 들어주자. 거기다 대고 야 이놈아 너는 어제는 이러면 이거 깨지는 거야 또. 그럼 애가 역시 그렇지 뭐 꽝 닫고 들어가. 그렇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때 남편이 이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아들 손을 탁 잡고 얘기를 해. 너 왜 내 여자를 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편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남편들이. 그럼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남편하고 친해야지. 그렇죠? 예. 남편이 부인을 지지해 줄 때 사춘기는 쉽게 지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남편은요, 아들 앉혀놓고 엄청 야단쳤어요. 엄청. 근데요, 10분 야단치고 2시간 훈계합니다. 그리고 1시간 또 서로 반성합니다. 그래서 애가 얘기를 해요. 나는 사춘기를 아빠 때문에 이겨냈는데 아빠의 그 기나긴 독백 때문에 나는 그만하기로 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 그거는 엄마한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사춘기도 쉽게 지나고 교육의 효과도 좋아요. 만일에 엄마가 아이한테 야 이거 우리 공부하자 이랬을 때 남편이 아이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엄마를 비난하거나 당신이 뭘 알아? 우습게 보거나 아이도 엄마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인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반찬을 만들 때 맛있는 걸 2개 만들면 됩니다. 마음은 아들만 주고 싶어. 눈빛이 아들한테만 가. 딸한테만 가. 그렇죠? 남편이 젓가락을 대는 순간에 째려봐. 남편 맘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2마리 굽는다. 그래야지 남편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하나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시켜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멋대로가 돼요. 예, 그래서 자고로 예전부터 정말 애써서 만들고 정말 성의를 다한 장남보다 막 키운 차남이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키웁시다. 아이를 대충 키웁시다. 반찬을 했어. 누구를 줘요? 남편을 줍니다. 남편을 주고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아이를 줘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야지 애들이 안달이나. 그래서 갑질을 못해요. 우리가 갑이 되니까. 나한테 애교를 떨어. 엄마 나 오늘 먹고 싶어. 해주면 됩니다. 특히 중학교 때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중학교 때 아이가 오기 전에 반드시 1시간 전에 집에 있었어요. 오전에 엄마들을 만나서 많은 수다를 떨다 보면 굉장히 지치죠. 돌아가는 순간에 애를 보면 기분이 나빠져. 일단은 빨래도 안개 있고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요. 몸은 피곤한데 애가 와요. 그럼 쩔어봐. 몇 시 학원이야? 걔도 힘들어. 그래서 입시를 잘 치는 엄마들, 지혜로운 엄마들은 반드시 1시간 전에 앉아 있습니다. 집에서. 1시간 전에 앉아서 뭐 하냐면요. 아이가 돌아왔을 때 먹을 음식을 차립니다. 그건 간식이 아니에요. 한정식이에요. 밥, 찌개 혹은 국, 아니면 고기, 아니면 생선. 즉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침에 엄마 나 급해 가 5,000원 이렇게 줘. 그렇죠? 그리고 간식 먹고 급식 먹고 집에 와. 엄청 허합니다. 엄청 허하다. 사람이 배가 불러야 여유가 생기고 공부할 맛이 나지. 맨날 배고파. 이 안에 배고파. 그럼 어떻게 애 앉혀놓고 세수하라 그러고 나는 밥을 줍니다. 밥, 반찬, 김치, 고기 이렇게 줍니다. 그럼 애가 든든히 먹죠. 하루에 한 끼 든든히 먹는다. 방송에서는 아침을 챙겨 먹이세요. 아침을 안 먹으면 애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하죠. 일어나야지 먹이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교 갈 시간도 없는데. 현실이 그러지 않아요?
못 먹여요. 못 먹여. 우리가 막 떠먹여. 오늘은 선식, 오늘은 미숫가루, 막 우유. 안 돼.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밥을 제대로 먹이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가 크게 만든 이유는 하나는 잠, 하나는 한정식.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서 슈퍼에서 재료 사다가 만든 음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실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아이가 잘 땐 더 이쁘고 그렇죠? 너무 행복해. 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를 낳았을까? 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하다가 애가 눈을 뜨는 순간에 불행하구나.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면 내가 미쳤구나. 그런데 엄마는 둥지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엄마는 둥지다.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청소년기의 비행 청소년들. 지금은 성공하는 기업가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말썽을 피워도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줬다. 그리고 우리 엄마 나를 항상 안아줬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커 보이나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명빨과 무대빨입니다. 저는 키가 160 정도 돼요. 아들의 키가 궁금하죠? 182입니다. 제가 제일 잘한 일이에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80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키웠느냐? 일단 일 재운다. 무조건 재운다. 어떻게 재운다? 일요일 아침에 절대로 깨우지 않는다. 푹 자게 냅둬요. 그럼 애가 언제 깨워? 배고파서 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의 피로가 쏙 풀립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또 초등학교부터 학원을 다녔죠, 당연히. 그런데 룰이 있어요. 하루에 학원 하나 다니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원 안 보내기. 이게 제가 정한 룰이에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가 80이면 좀 힘들겠죠. 기성복을 못 입습니다. 그래서 걔는 그냥 66으로 만들었습니다. 환상적이죠. 걔는 지금도 잠을 잡니다. 지금도. 저희 집안 룰이 안 깨운다 아시죠? 안 깨웁니다. 지각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가도 냅둡니다.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는데 계속 옆에서 5분이야, 10분이야, 15분이야. 자는 것도 아니야. 엄마만 이상해. 우리는 알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푹 자야지만 건강하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생겨서 공부를 합니다. 얘는 사실은 중학교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기숙학교 갈까 봐.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 집에 형제가 애가 셋인 집이에요. 집이 좁아서 엄마가 기숙학교 가라 그랬대요. 거의 친구 따라 미스코리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시험을 봤어요. 우리 딸만 붙었어요. 결국 얘는 기숙학교에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우등생이 갖는 스트레스 아세요? 기대치. 왜 우리가 신혼 때 김치찌개도 잘 못 끓이는데 자꾸 남편이 나한테 뭐 라조기 이런 거 만들려면 엄청 부담스럽죠. 결국 그러면 인터넷에서 레시피 뒤져봤자 맛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우등생이 갖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큽니다.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애들이 모였잖아요. 애들이 다 아파요. 다 아파. 안 아픈 애가 없어요. 어떤 날은 전화가 와요. 엄마 나 귀가 아무래도 막혔나 봐. 고막이 터졌대요. 그럼 얘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저한테 눈으로 보냅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약 하나 주세요. 비타민 하나 줍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맨날 아파. 제가 매주 갔어요. 서부터 용인까지. 애 보고 고기 먹이고 다시 오고. 얘의 별명이 소고기 로스였어요.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 로스.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1년 내내 진짜 소고기 비싸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먹이는 거죠.
가서 먹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기숙학교 보내면 되게 룰랄라 할 것 같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엄마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밥 먹여주고 잘해, 아프면 연락해, 일주일에 만나, 이게 할 일이 다야.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얘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런데 얘가 정말 과도했나 봐요, 스트레스가. 첫 번째 시험엔 실패하더라고. 그럼 여러분은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몇 개를 틀리면 재수를 해야 될까요? 응? 참고로 문제가 국어 45문제, 수학 30문제, 영어 45문제, 120문제입니다. 몇 개 틀리면 얘가 재수를 해야 될까요? 응? 120개 중에서 한 12개? 24개? 2개 틀렸습니다. 학교 못 갑니다. 원하는 학교. 그래서 결국 또 1년을 재수생 엄마로서 제가 끙끙거리고 살았습니다. 끙끙거리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물론 그때도 저는 안 깨웠어요. 냅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수능 만점을 맞더군요. 실패했을 때 다시 올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마음만 그래. 됐어. 너무 공허해.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알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입학 요강을 외운다. 일단 들여다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보험회사 약관 같아. 봐도 몰라. 뭐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입학 설명회를 가든가 아니면 각 대학이나 각 고등학교에 문의하셔도 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 가는 게 재밌어야 돼요. 학교를 재미있게 신나서 가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서 좋은 추천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아침만 되면 학교 가기 싫어. 공부도 재미없어.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좋은 대학 못 간다. 좋은 고등학교 못 간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를 인재로 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즐겁게 가기에 도와줘야 되죠. 그럴 때 엄마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절대 선생님 흉을 보지 않는다. 엄마들은 그래야 돼요. 내가 만일에 오늘 담임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이상한 것 같아. 애가 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야, 니네 선생님 진짜 좋으시다. 그리고 너 너무 예뻐하시던데? 절대 예뻐할 일이 없겠죠? 그래도 아이는 내심 다음날 선생님을 보는 눈이 너 나 이뻐한다며? 이렇게 돼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교육에 관해서 교사에 관련돼서 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정말 아이한테 좋은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야, 내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니네 학교 진짜 좋더라. 교장 선생님 너무 좋으시고 담임 선생님 너무 좋으시고 야, 니네 학교 영어 선생님 진짜 유명하신 분이래. EBS 강의도 하신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미장원에 가고 싶어. 옆집 아줌마 딱 초를 쳐. 거기 파마인데 망쳤던데? 안 가. 반짝하게 새로 생겼어요. 거기 맛있던데 이래야지 가잖아. 근데 거기서 얘 거기 머리카락 나왔대. 안 가. 똑같아요. 또 하나 우리의 눈빛이 아이를 긍정적인 아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네가 내 아이로 내 딸과 내 아들로 와준 게 난 너무 고마워. 이런 눈빛이 필요해. 너는 왜 나한테 왔니? 이게 아니라 야, 이게 우리가 어떤 인연이니? 부모 자식으로 만난다는 게 사실은 부부 인연보다 부모 자식 인연이 더 긴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매일 행복할 거예요. 또 하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사춘기 아이가 난리치고 성적 떨어져서 기분 나쁘고 하지 마. 이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이 시절을 그리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유가 생겨요.
2주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왔는지, 또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생각을 성공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2강 사춘기와 그다음에 학업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교 1등을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전교 1등. 추석, 설날, 명절 때 새벽부터 한복을 입으세요. 작은 엄마, 큰 엄마한테 자랑질을 해야 되거든. 강남 아줌마들이 우리 엄마한테 몰려와가지고 뭘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어린 마음에도 너무 통쾌했어요. 여름 야외 결혼식에 친구한테 겨울 양복을 빌려 입고 너 따위 평민이 왜 이런 귀족 결혼식에 왔느냐는 표정으로 옷 좀 사. 교장 선생님, 제 스케줄이 바빠갖고요. 청와대에서 불러도 못 가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